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볼 거는 작년 이맘때랑 올해 현재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좀 언더오버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일단 먼저 올해고 OPS입니다. 빠따 부분.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쯤에 빠따거든요. OPS 상으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체 이런 방어율, 각 팀별 방어를 올해와 작년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자, 일단 올해는 OPS 1등부터가 786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15등 정도 하는 중위권에 있는 게 이제 701 정도. 그리고 최하위의 매치가 막 642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OPS 1등이 일단 양키랑 그 다저스 이런 애들이 OPS가 8이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5등권도 거의 뭐 한 1푼가량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최상단이랑 최하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는다. 이런 거랑 중위권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일단 빠따는 좀 감소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마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최상단만 조금 차이가 있다 뿐이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방어율이 좋다는 생각이 약간은 있어요. 특히 이제 최하위권을 봐야 되는데, 올해 최하위권 콜로라도가 5.18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는 어슬렉스가 5.68, 콜로라도 5.64 이런 식으로 최하위권이 방어율이 되게 높았던 반면, 전반적으로 저는 빠따는 감소, 마운드 같은 경우도 좀 더 언더로 향하는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저득점이 좀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한 3분의 1 정도 지났을 때는 작년보다는 언더세가 많다는 거, 요즘에 막 7.5 기준점도 되게 많은데 그런 좀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들이 또 이제 오프너, 복귀 선발, 막 땜빵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자, 신시내티 대 애틀랜타, 패덱이랑 그랜드 홈즈입니다. 패덱이 신시내티 가가지고선 그래도 이제 1인분씩은 해주고 있어요. 5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글쎄 얘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 이 친구 역량이 막 좋아졌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실점이 조금 적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이게임 시절부터 해가지고 패덱 등판에서는 팀이 잘 못 이겨요. 9번 등판 가운데 이제 1승 8패, 그리고 마해는 7번이나 당했습니다.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었는데, 뭐 이때도 그냥 뭐 4.2이닝밖에 못 견뎠고 딱히 이 친구가 잘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한 점 차로 겨우겨우 이겼던 거라, 당시의 매츠. 이러다 보니 그냥 패덱 등판은 솔직히 좀 이제 반대를 보는 게 맞긴 하다 이런 생각인데, 상대 선발인 그랜트 홈즈도 뭐 그렇게 못하진 않습니다. 뭐 제구 리스크도 있고 막 그러긴 하지만은 3.78 정도면 그래도 1인분은 해주는 거죠. 애틀랜타라는 팀에서 이제 마틴 페레즈나 홈즈 이런 애들이 좀 하위권 선발인데 그래도 이제 1인분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 지난번 경기 때는 구속이 엄청 안 나왔다고 해요. 이날 워싱턴이랑 경기였는데 그때 어비는 평소보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홈즈는 안 나왔는데도 그래도 이제 슬라이더 없애가지고 삼진을 10개나 잡았다. 솔홈런 2개 맞아가지고 5이닝 2실점. 그리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애틀랜타가 요즘 빠따폼도 나쁘지도 않고 나쁘지 않아요. 애틀랜타가 뭐 원정에서 특히 홈런을 잘 친다든지, 신시내티 홈구장이 대단한 또 이제 홈런 공장이라든지, 신시내티도 얘네들도 홈에서는 홈런을 잘 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좀 이제 그랜트 홈즈가 아쉬운 게, 신시내티 애들을 많이 만나지 않지만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볼넷은 많이 안 줬는데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것들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글쎄 이게 뭐 애틀랜타 빠따가 좀 균일하지 않은 게 문제긴 하지만, 지금 OPS도 엄청 내려왔죠. 전체 1등 막 OPS 8할 넘어가는데 지금 751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게 좀 문제 같긴 한데, 그래도 요즘 빠따 분위기가 엄청 막 바닥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선발 차이라면은 애틀랜타를 좋게 보는 게 맞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해봤고, 저는 9.5 기준으로도 오바 생각 중인데, 사실 조금만 낮았으면 더 편했겠지만은 일단은 패덱도 만만하고 애틀랜타 빠따도 무섭다. 홈즈 역시 완전 무결하진 않다. 신시내티도 약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워싱턴 대 샌디에이고입니다. 오늘 이제 슐츠가 나온다는 거는 워싱턴도 아마 오늘 불펜데이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어빈이 부상자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슐츠를 먼저 낸다고 하는데, 길면은 한 2, 3이닝 정도? 근데 보통은 아마 1, 2이닝 정도밖에 안 던질 것 같아요. 제가 본 관점에서는 슐츠를 낸 다음에, 얘도 이제 구속이 빠른 유형이 아닙니다. 얘를 쓴 다음에 좌완인 알바레즈 같이 얘도 한 3이닝가량 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만약에 경기를 이기고 있다 그러면은 로드 같은 애들을 쓸만하죠. 브래드 로드는 제가 이제 워싱턴의 필살기다. 얘가 나와서 한 3이닝 정도를 되게 잘 다루는 경우들이 있다. 작년에는 선발로서도 1인분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불펜에서 좀 길게 던지고 있습니다. 파커는 얼마 전에 던져서 못 나올 것 같고, 중간에 이제 막 리발타 같이 우완인데 좀 이제 구속이 잘 나오는 이런 애들을 섞어주면은, 샌디에고가 지금 빠따가 되게 별로라서 흔들릴만도 한 것 같거든요. 상대의 이제 지올리토인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올 시즌 스타트가 좀 늦었고요. 팀을 못 구했었다가 샌디에고가 주성하는데 지금 구속이 엄청 안 나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뭐 한 3마일이 안 나오는 수준이라서 이런 것들은 분명 좀 리스크가 될 만한 것 같거든요. 올해는 예년보다도 이제 플라이볼이 되게 많은데 이 플라이볼이 풀 에어 퍼센트, 당겨치고 이제 뜬공 비율 이런 것들이 장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죠. 얘도 원래 피홈런이 많은 유형이지만 작년에 좀 괜찮았지만은 지금 이런 지표가 사실 좋게 지키지는 않아요. 지금 2경기째 한 5이닝 정도 그냥 적당히 해주고는 있지만은 볼넷도 조금 있었고 그때 이제 또 막 병살타를 3개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올리토는 좀 흔들릴만 한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속은 내려왔지만 뭐 2경기밖에 안 했어도 사실 뭐 피안 타율이 높지는 않다 이런 거는 있긴 하지만 좀 운도 따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지올리토가 경기를 한 구장이 홈인 페코파크랑 시애틀 원정, T-모바일 파크 전부 다 투수한테 엄청 좋은 구장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늘 이제 내셔널스 파크는 지난 2년 동안 파크 팩터상 4번째로 타자한테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중립구장인데 여기서 이제 워싱턴도 좀 마운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쳐맞아가지고 투수한테 안 좋게 지키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일단 지올리토가 좀 고생할 만한 환경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워싱턴 홈에서는 좀 더 이제 오바로 가는 팀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워싱턴이 그냥 꾸역꾸역 잘 이겨. 샌디에고는 뭐 승률 자체는 좋아요. 얘네들 원정도 잘하곤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게 다 마운드빨이거든요. 나는 지올리토가 지금 워싱턴 빠따한테는 문제가 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워싱턴의 역배라든지 오바 같은 것들도 조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오늘 워싱턴이 사실 마운드 경쟁력이 그렇게 막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소홀하게 흐를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워싱턴이나 뭐 오바 이런 쪽으로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피츠버그 대 미네소타입니다. 오늘 제러드 존스의 복귀 등판이에요. 얘도 이제 팔꿈치 부상을 당해가지고 2025년을 통으로 날렸었는데 처음에 얘도 올라왔을 때 딱 이제 버바 챈들러 등장하기 전에 얘도 이제 좀 비슷한 유형으로 공 빠르고 뭐 그런 걸로 이름을 날렸던 놈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일단 뭐 홈에서 좋았다 이런 건 있었지만은 최근에도 마이너리그에서 그막 길게 가지는 않았더라고. 제구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긴 했는데 삼진 잘 잡고 이런 거는 좋지만은 아마 좀 길게 못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진스키가 원래 5선발로 뛰다가 이제 불펜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제로더스 하면 머진스키가 나올 수도 있고 얘도 이제 불펜 때는 괜찮았죠. 선발로서는 사실 조금 아쉬웠지만은 불펜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타지 브래들리가 미네소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냥 불펜 대회를 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브래들리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게 브래들리도 지금 복귀전 이후에 그 공을 많이 안 던지거든요. 퀄리티는 좋아. 그거는 맞지만은 아마 좀 짧게 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피츠버그는 홈에서는 타율이 훨씬 더 좋아진다던가 그리고 미네소타가 좀 불펜을 많이 썼기 때문에 브래들리 이후에 이 마운드 운영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미네소타 현재 불펜 상태가 일단은 뭐 마무리조차 제대로 잘 잡혀있지가 않고 좀 많이 던졌습니다 애들이. 이러다 보니까 브래들리 이후가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어서 저는 존스가 더 짧을 것 같아. 그래서 브래들리의 이런 선발 우세를 예상하면서 저는 미네소타를 보기는 하는데 피츠버그가 빠따도 조금 이제 리스크도 되고 오바 같은 것들도 조금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피츠버그가 최근에 홈에서는 뭐 이제 조던 윅스나 에런 놀라 이런 좀 약한 애들만 팼었고 나머지는 사실 잘 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냥 미네소타를 조금 보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대 토론토 경기 오늘 로저스랑 이제 오스틴 보스라고 하는데 오스틴 보스는 작년에 뭐 일본 야구도 갔다 오고 했다고 합니다. 여지껏 뭐 선발로서는 거의 쓰임새가 없었고 토론토가 지금 이제 여러 이 선발들이 많이 좀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쓰는 것 같은데요.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냥 짧게만 던졌더라고. 얘가 오늘 갑자기 막 5이닝 이상을 던질 가능성 그런 것까지는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너무 안 좋았었죠. 저번 경기 때도 5이닝도 못 채우고 막 초반부터 투런 맞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나마 실점을 통제하긴 하지만은 뭐 작년 같은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다. 방어일부터가 말해주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오늘도 좀 오바 생각이 들기는 해. 근데 어제도 얘네가 빠따를 너무 못 쳤잖아요. 볼티모어 요즘 빠따 기세가 좀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더라. 근데 사실 오늘 토론토가 이제 보스 이후에도 길게 던질 만한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토론토 현재 이제 로스터 상황을 보면은 투수 쪽에서 시즈랑 그리고 이제 슈어저가 아프고요. 라우어도 지금 보내버렸죠. DFA 시킨지라서 길게 던질 만한 애가 별로 없어. 보스 이후에 그나마 이제 원래 야리엘 로드리게즈도 길게 던지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스펜서 마일스 이 친구는 잘하긴 하는데 이 불펜데이나 피셔 오프너 쓰고 마일즈가 4.1이닝을 잘 막아준 날 이런 날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앤드루스라는 선수가 2이닝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마이너리그로 내리고 보스로 올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 마운드 운영이 좀 빡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 볼티모어는 뭐 홈에서 홈런을 조금 더 잘 친다. 토론토 안 그래도 빠따 별론데 원정은 조금 별로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로저스를 못 믿겠지만은 볼티를 봐야 되는 경기 같거든요. 여기다가 뭐 오바 같은 거를 또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경기 같아요. 저는 그만큼 토론토의 마운드 운영이 불안불안하다.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다음 크리블 대 보스턴입니다. 세콘이랑 베요고 세콘이 요즘에 그나마 상승세기는 해요. 옛날같이 막 94말 찍고 이럴 때보다는 그렇게 막 스토퍼 같은 건 없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그나마 좀 상승세긴 하더라고. 7.1이닝 던진 적도 있었고 직전 필라델피아한테도 5이닝 3실점 1인분을 하긴 했었습니다. 얘도 이제 좋은 구간 있을 때는 좀 길게 괜찮을 때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한 4경기가량은 좀 좋은 구간이기는 한데 지켜봐야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보스턴 오늘 이제 베요라고 적어놨는데 사마니에고가 오프너로 나옵니다. 자, 이제 베요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올 시즌에 이제 오프너를 쓰는 선발들이 몇 명 있어요. 베요라든지 니콜라스, 패디 하여튼 이런 애들인데 제가 그런 애들은 얘네들이 생선발로 나올 때와 오프너를 썼을 때 이걸 비교를 해서 적고 있거든요. 베요는 오프너를 쓸 때가 매우 좋았다. 오프너를 쓸 때 조금 이제 안정감이 있는지 생선발로 나왔을 때 되게 안 좋았어. 오프너를 쓰다가 한번 생선발로 나왔는데 그때도 개 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나마 조금 나을 만한 근거가 있는 이런 것처럼 보이고 어쨌든 원래부터 퀄리티는 세코니보다 낫다고 봐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보스턴이 요즘 빠따적으로는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제 세일한테는 다소간에 고전을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아주 나쁘진 않았거든요. 지금 보스턴도 원래 OPS가 바닥 쪽에 있다가 이것도 순위가 조금 이제 좋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스턴을 조금 더 믿고 싶기는 해요. 이거는 역배받은 것 치고는 선발상으로나 최근에 빠따 흐름은 그리 나쁘진 않더라. 원래부터 뭐 수비 같은 것들 너무 좋은 팀이고 보스턴이 이렇게 좀 불펜을 많이 썼다는 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연투가 많이 어렵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뭐 오늘 경기가 조금 괜찮게 풀린다면은 이제 뭐 체프먼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부터 배우는 좋은 날에는 한 7이닝도 먹어주고 하기 때문에 뭐 투구상으로는 와이저트나 콜룸비 이런 애들은 뭐 한 번 더 던질 만한 것 같아. 어제 콜룸비가 게임을 터뜨렸는데 와이저트까지는 괜찮죠. 저는 보스턴이 조금 더 마운드 상으로는 이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템파베이 대 천사인데요. 닉 마르티네즈랑 이제 우레냐입니다. 템파베이가 요즘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좀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4연패째입니다. 볼티모어한테 스윕도 당하고 올 시즌 첫 스윕까지 내줘서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홈이야. 얘네들 홈에서는 지금 12연승째입니다. 홈에서는 19승 5패로 기록이 매우 좋기도 해가지고 홈템파인데다가 그리고 닉 마르티네즈 물론 얘가 뭐 스토프가 없는 유형인데 지금 방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뭐 잔류일이라던가 이런 거 상으로는 운이 많이 따르기는 하거든요. 저번 경기 근데 양키스를 6이닝 실점으로 막아세웠습니다. 원래부터 뭐 제구력은 너무 좋고 그날 근데 사실 이제 양키스는 뭐 보살이라든지 도로 뛰다가 죽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베이스 러닝이 망해가지고 닉 마르티네즈를 도와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닉 마르티네즈 언젠가 고장은 나겠지만은 당장 그게 내일지는 모르겠다. 천사도 지금 분위기가 6경기 5승 1패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뭐 제구 리스크는 있다고 해도 은근히 잘해주긴 하잖아요. 우레냐가 땅볼 같은 거 많이 유도하고 이런 거는 좋아. 방어도 좋고 템파베이가 지금 분위기로는 아주 편하진 않긴 한데 그래도 홈이라는 거 이런 거나 또 이제 닉 마르티네즈니까 이런 거 대비 뭐 배당 같은 것들은 아주 뭐 안 나온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뭐 템파 쪽이라든지 그리고 언더 템파베이 분위기가 처져가지고 저는 조금 피하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요건이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은 매치 대 마이애미입니다. 페라타랑 마이어고 얘네들은 저번에 바로 이제 그 홈이랑 원정 바꿔가지고 그때 맞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마이어가 페라타한테 이제 판정승을 거뒀죠. 둘 다 7이닝을 먹었지만은 마이어는 피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았습니다. 페라타는 이제 힉스한테만 솔로홈런 2개 많아가지고 삼진 9개 잡았어도 3실점을 해서 그래서 경기를 졌거든요. 페라타가 요즘에도 이제 이닝 같은 거 먹는 거나 나쁘진 않아. 그래도 이 마이어가 올 시즌 좀 굉장히 좋은 시즌이라는 거. 제가 그리고 저번 경기 때도 이 매치는 이 슬라이더한테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마침 마이어는 슬라이더나 스위퍼를 포심보다도 더 많이 던지는 선수예요. 포심보다는 슬라이더랑 스위퍼로 이제 좀 속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매체는 리그에서 슬라이더라는 구종에 대한 대처가 그냥 독보적으로 안 좋은 팀입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마이어가 또 한 번 잘할 만도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매치의 빠따가 너무 별로인 것도 있고 사실 선발로서는 페라타가 좀 더 뭐 길게 보여주고 이런 건 있지만은 상성 같은 게 나는 매치가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 지금 매치가 사실 뭐 분위기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마이애미 빠따 그렇게까지 엄청 바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살려서 마이애미를 좋게 보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마이애미가 원정에서 이렇게 또 그 마진이 많이 구리다는 거라든지 얘네들 원정 8승 16패거든요. 그리고 소토가 요즘에 홈런 분위기는 참 좋더라. 이런 것들이 거슬리긴 하는데 저는 한번 마이어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쪽이나 뭐 언더 이렇게 볼게요.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시컵인데 팔란테랑 이마나가입니다. 자, 팔란테 저번 경기 때 또 좋은 경기를 했어요. 6이닝 실점으로. 요즘에 세인트루이스에 뭐 팔란테나 레히 이런 애들 나온 날 제가 원래 안 믿는다고 했는데 요즘에 팔란테가 좋습니다. 근데 얘도 그 신시내티 홈구장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잖아요. 얘는 이제 땅볼 쓰고 홈런에 대한 면역은 좀 있다. 그래갖고 되게 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라면은 얘도 이제 맞대결 전적이 조금 안 좋아요.
시카고 컵스랑 같은 지구다 보니까 많이 만났는데 볼넷도 많이 줬고 피안타율도 꽤나 높았다고 합니다. 장타 비중도 아주 없진 않은 편이어서 파란테가 요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진 않은데 뭐 작년에도 얘를 길게 믿은 적은 없었고요. 시카고 컵스한테 좀 많이 맞더라 이런 게 아쉽습니다. 반대로 이마나가는 일단 상대 전적이 매우 훌륭한 데다가 요즘엔 조금 좋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 때도 또 이제 뭐 3런 맞기도 한다든지 홈런 리스크가 있죠. 요즘에 막 홈런 3개, 2개 이렇게 맞다 보니까 아마 저번 경기 때도 바람이 조금 외야로 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은 뭐 세인트루이스 구장이니까 리글리에서 이런 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까지는 뭐 영향이 일단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침 지금 세인트루이스는 빠따가 조금 구린 상태고 시카고 컵스는 최근에 2연승을 해버렸죠. 10연패 달리다가 다시 이제 연승. 그래서 컵스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건 있어. 그리고 그 전까지 이만나가는 컵스 내에서는 가장 좀 믿을만한 선발이었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일단은 뭐 시카고 컵스를 보고 싶은데 이마나가가 뭔가 좀 한창 좋을 때만큼은 아닌 거 그게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선발 믿고 시카고 컵스를 보는 셈입니다 이거는. 다음 화삭대 디트로이트인데 패디랑 멜튼이네요. 원래 이제 패디도 앞에 오프너를 많이 세우는데 얼마 전에는 오프너를 쓰고도 개털린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3.1이닝가 먹고 8실점인가 해가지고 엄청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가 나온다는 화삭이 되게 좀 별로인 날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올 시즌 막 스위퍼 같은 게 초반에 막 플러스 7, 8 이렇게 찍혀가지고 스위퍼는 쓸만했는데 이것도 이제 스위퍼가 그냥 제자리를 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얘를 좀 믿을 거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도 트로이 멜튼인데 얘도 이제 좀 이제 유망주급이 입니다. 불펜으로 많이 나오다가 저번 경기 때 5.2이닝 정도 먹었었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원래 불펜이었다가 선발로 가는 거다 보니 구속은 조금 떨어졌는데 5회 때도 이제 구속 조화가 있어갖고 길게는 못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멜튼이 아무래도 패디보다는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내구성 이슈라던가 디트로이트가 원정 경기를 대단히 못한다는 거. 그래갖고 나는 이 경기는 좀 디트로이트가 배당이 좀 더 나와야지 갈만했다고 싶었는데 패디를 만만하게 볼지라도 사실 디트로이트도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빠따 엉망이야. 별로 가기 좋은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핫싸게 빠따가 조금만 이제 정상이라면 멜튼을 털 수 있다면은 그러면 오바 같은 거 보기엔 나쁘지 않은데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 친구가 털릴지 안 털릴지.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또 이제 원정에서 너무 안 좋은 거 그런 것들 상으로는 좀 핫싸가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패디 믿고 역배 보기는 어렵네요. 다음은 텍사스 대 캔자스시티입니다. 고어랑 콜렉이고 고어는 저는 텍사스에서 그렇게 막 믿을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엔 널뛰기 피칭이 너무 심합니다. 애리조나한테 8이닝 2실점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쿠어스 가가지고 1이닝 동안 2실점하고 금방 내려왔거든요. 그러더니 또 이제 천사 원정 가가지고는 이게 6이닝 2실점 그날 데트머스랑 되게 좀 투스전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일단 고어가 너무 오락가락해. 얘 경기는 좀 이제 가기가 별로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배경인 부분은 텍사스가 홈일 때는 점수가 대단히 안 난다. 요즘에야 뭐 홈런이 조금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텍사스가 홈이랑 원정에서의 이 언더오버 차이가 엄청 심하죠. 홈일 때는 언더가 대단히 많다. 어제 경기 때도 그런 게 있었었고 그리고 스티븐 콜렉 저는 이 친구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었어요. 작년에 켄자 와가지고 대단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하필이면 내가 믿은 날에 화상한테 4.2이닝 5실점을 했는데 그 이후에 6.1이닝 무실점 그 다음 경기는 시애틀한테 완봉승 이런 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이제 스토프 능력은 없다 보니 그런 거는 걱정이지만은 텍사스처럼 일단 물바다인데다가 이런 언더 구장이라면은 일단 얘가 나온 날에 뭐 언더 같은 거 보기는 나쁘지 않죠. 뭐 캔자스시티 역배도 볼 수도 있고 캔자가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 타율차라든지 이런 마진 차이도 조금 있어요. 홈런도 못 치고 캔자가 지금 또 빠따가 그냥 그저 그래서 양키와의 시리즈 때 막 스윕다운 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을 막 쉽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캔자시티의 역배를 보고 싶기는 하고 언더도 생각 중인데 고어 때문에 애매하네요. 오늘 고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전 선발상으로도 캔자가 많이 꿀린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캔자가 막 2배 넘어가는 역배 이랬으면 좀 볼만했는데 그러진 않아가지고 살짝 아쉬운 감이 있네요. 휴스턴 대 미러키 오늘 덩카이웨이랑 이제 그 크로우라는 선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콜먼 크로우도 미러키의 그냥 후순위 유망주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미러키도 땜빵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핸더슨도 IL에 올랐습니다. 우드러프도 없는데 이래갖고 이런 놈들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번 경기에 5이닝을 그냥 무난하게 다 져버렸어. 라이언이랑 붙은 날에 그때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미러키가 또 역전승을 하는 그런 발판을 다졌었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도 뭐 특별할 건 없어 보이고 뭐 스핀 같은 게 좋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나올지는 좀 더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카이웨이는 지금 보면 스위퍼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구종평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덩카이웨이가 얘가 이제 그 마이너리그 시절 PCL
되게 좀 오바가 엄청 많이 나오는 투수들이 고전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조금 하는 놈이었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얘를 콜업을 하니까 사실 좋지는 않았다가 지금 휴스턴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롱릴리프도 하고 지금 선발도 뛰고 하는데 저번 경기는 6이닝이나 먹었었어요. 그 배경에는 이런 강력한 스위퍼가 바탕이 되고 있다. 무려 지금 플러스 9로 이 스위퍼라는 구종상으로는 오타니보다도 좋게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덩카이에 사실 믿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은근히 요즘 좀 해주는 데는 배경이 있기는 하더라. 난 그래서 선발이 휴스턴이 별로 안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 미러키가 저는 여러 번 얘네들 위닝 멘탈리티가 참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야, 저번 경기도 더스틴 메이한테 이거를 7이닝 동안 노히트 당하다가 역전해버렸어요. 그래서 미러키가 너무 이런 좀 끝발이 있는 팀인 거는 맞긴 하지만 휴스턴도 지금 빠따가 좀 좋아진 상태거든요. 최근에 이제 7경기를 6승 1패 특히나 많은 홈런 이런 것들로 이끌고 있는데 요즘에 투타 상승에서는 나는 휴스턴을 조금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 미러키가 어지간한 이런 좀 선발이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좀 믿음이 없는 선발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휴스턴에 한번 역배 같은 거 좀 보고 싶네. 미러키의 위닝 멘탈리티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 편히 갈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언더도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콜로라도 대 샘프입니다. 로렌젠이랑 이제 웹이고 웹이 이제 오늘 간만에 복귀 등판이야. 거의 뭐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건데 마이너리그에서 그렇게 막 공을 길게 던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삼진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볼넷도 꽤나 주고 해가지고 나는 웹이 지금 과연 정상 상태일까 그게 조금 걱정이야. 옛날에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심하다. 홈에서는 되게 좋은 선수였는데 이 홈이나 원정에서의 간격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은 쿠어스 갔을 때 최근에 7경기 동안 사실 3.53면은 쿠어스인데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워낙에 땅볼 유도가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구장에서는 뜬공 비율만 조금 낮춘다면은 좋을만 합니다. 이런 환경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냥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로건 앱이 쿠어스 갔을 때는 그냥 그때그때 되게 달랐어요. 얘가 좀 좋은 시기일 때는 잘하고 안 좋은 시기일 때는 못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뭐 한 3주 만에 등판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면은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로렌제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안타를 허용한 투수죠. 로렌제는 지금 53.2이닝밖에 못 먹었는데 피안타율이 그냥 독보적으로 많아요. 84개나 맞았다. WHIP도 1.90이고 막 2등 3등은 72이닝 이상 먹은 애들인데 로렌제는 혼자 53이닝인데 지금 피안타 꼬라지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또 쿠어스인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아래다 적어놨는데 올 시즌 전체 WHIP가 1.90이지만은 쿠어스에서는 2.44가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구장빨도 그렇고 홈에서는 엄청나게 터져 나간다. 방어율이 10점대입니다. 지금 초반에 깔짝 좋을 때가 있었지만은 아주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로렌젠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침 지금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그렇게 막 바닥까지는 아니죠. 못하던 애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있고 뭐 분위기상으로 애리조나한테 뭐 수입을 당했다고 합니다만은 한창 때보다는 저는 빠따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웹이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닌 거 그래도 웹 다음에 뭐 게이지라든지 뭐 윈 이런 애들 나오면은 샌프란시스코 불펜이 콜로보다 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오늘 웹이 좀 짧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샘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애리조나가 그때 당시에 로테이션이 조금 빡셌었죠. 소로카라든지 이로드, 뭐 켈리 한참 분위기 좋은 애들이 다 나왔던 거니까 그런 애들한테 막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바따는 조금 상승세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오늘 일단 맵 자체도 코어스 필드인데 웹도 콜로라도 바다들한테는 약한 면모가 있었고요. 로렌젠 역시 그렇다고 한다. 이런 거까지 생각하면 10.5도 한번 오바도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슬렉시스 대 양키스인데 세베리노랑 로돈입니다. 세베리노가 저번 경기 때는 천사를 상대로 천사가 이제 그 삼진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딱 이제 본인의 강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7이닝 동안 삼진 10개에다가 약점이었던 제구도 하나도 안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활약을 딱 제대로 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 번 말하는 홈이랑 원정 편차 얘가 이제 어슬렉시스로 이적한 이후에는 올 시즌부터 작년까지 해가지고 홈이랑 원정에서의 이런 방어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 세베리노도 저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재고 리스크도 있고 특히나 양키 같은 애들 만나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을 꽂았다가는 큰 거 맞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마침 그 서터웨스 파크는 올 시즌 어슬렉시스가 허용한 홈런 74개 가운데 홈에서만 42개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특히 이제 양키스처럼 홈런 전체 1등 팀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홈이랑 원정에서 홈에서는 25경기, 원정이 아마 31경기인가 그런데 그런 비율상으로 따져봐도 홈에서 피홈런이 되게 많은 편이죠. 더욱이 양키스다. 이러면은 좀 양키스의 큰 거를 조심해야 될지라서 만약에 큰 거를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도망가는 피칭이 나온다면은 세베리노가 길게도 못 가고 볼넷 같은 게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로돈 역시 지금 제구가 크게 문제예요. 저번 경기 때는 구속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1인분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저기
좀 이제 뭐 한 번에 막 그 한 이닝 동안 두자를 2번이나 볼넷으로 출루시킨 적이 있었지만은 잘 막는다던가 뭐 작년에도 뭐 나쁘게 볼 건 없었어요. 이렇게 원래는 포심이랑 슬라이더 투피치인데 체인지업이나 싱커의 비율을 늘려가지고 땅볼 유도 비율이 올랐다. 이런 것들도 뭐 긍정적으로 볼만은 하고요. 현재 로돈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믿을만한 상태는 아니긴 한데 상성면에서는 그리 나쁠 건 없다고 봤습니다. 마침 지금 어스렉스 빠따도 조금 별로죠. 커츠도 연속 출루 같은 거 끊기고 얘를 좀 도와주던 그 랭걸리어스나 뭐 젤로프 이런 애들도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로돈 게이는 지금 어스렉스 빠따 이런 애들한테 피안탈도 굉장히 낮게 통제를 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뭐 양키스 쪽으로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이게 로돈이 고전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어스 빠따로는 언더오버는 조금 별로예요. 나는 양키가 조금 요건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 얘네들 원정에서는 빠따 같은 게 조금 별로라고 하지만은 구장 자체가 양키의 장점이 홈런을 살리기 좋은 구장이어서 저는 양키스 쪽을 좋게 보고 오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대 애리조나 오늘 조지컵이랑 갤런인데 요즘엔 조금 못 믿을 만한 애들입니다. 조지컵이 한창 잘하다가 최근 2경기 5.2, 6실점, 6이닝 5실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글쎄 조지컵이가 원래 막 제구력도 그냥 리그 탑급이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조금 그저 그러네. 피안타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조지컵이가 보니까 포심의 피안타율이 특히 안 좋아졌던데 작년보다 땅볼 비율은 올랐거든요. 지금 무려 54.6%의 땅볼 비율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큰 것도 많이 안 맞고 그런 거는 좋지만은 뭔가 이제 홈런의 이런 비율을 줄이기 위해 로케이션을 조정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넓게 봤을 때는 좋지는 않은 구간 같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갤런 대놓고 지금 애리조나에서는 원래 옛날엔 에이스였지만은 좀 믿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 오히려 얘 말고 막 소로카, 이로드, 뭐 메리 켈리 이런 애들 나올 때가 훨씬 더 낫죠. 넬슨도 그렇고 심지어 막 제구까지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나마 최근 2경기 샌프란콜로한테는 6이닝 2실점, 5.2, 3실점 1인분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또 시애틀 원정 이렇게 좀 투수 신화적인 구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애리조나가 지금 최근 11경기 동안 10승 1패다가 빠따도 많이 올라오고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갤런이 나오면은 나는 애리조나를 쉽게는 못 보는 경기 같아. 마침 지금 시애틀도 빠따적으로는 최근에 4경기 동안 전부 다 뭐 2자릿수 안타 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갤런은 또 원정도 잘 못하거든요. 구장이 T-모바일 파크 투수 신화적인 구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는 원래는 애리조나 쪽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이 갤런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좀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시애틀을 볼까 싶은데요. 그냥 그것도 못 믿겠어요. 커비도 못 믿겠어서 이런 경기는 별로 가는 게 별로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필라델피아인데요. 로블레스키랑 휠러입니다. 자, 로블레스키는 시즌 초반에 방울이 그냥 독보적으로 좋았다가 많이 망가졌죠. 제가 얘가 이제 좀 운적인 부분들이 많이 따른다. 잔루율이라던가 바빌 같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망가질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최근 경기대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선사상대로 6이닝 2실점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 바로 다음 경기 직접 미러키한테도 5이닝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었고 글쎄 뭐 역량이 아주 없지는 않아. 고장나는 경기도 막 8.2이닝을 먹는다던가 이런 거는 좋아. 저번 경기 때도 그 이제 1회부터 아주 타선이 한 바퀴를 돌아버렸습니다. 그나마 4실점이면 싸게 막은 건데 이후에 뭐 3, 4, 5이닝은 전부 이제 범타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런 좌완 투수한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OPS가 한 중위권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이제 또 바닥으로 고꾸라졌고요. 좌완 상대로 원정인 경우에는 특히나 좋지가 않더라. 트레아터는 원래 좌완 상대로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는 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보이고 브라이스 하퍼도 많은 타석은 아니지만은 비교적 조금 이제 잠잠한 편에 있습니다. 커리어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조금 그렇고요. 리언 뉴턴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좌완 상대로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든 마시도 요즘에 되게 잘하는데 작년이나 뭐 옛날부터 해가지고 좌완한테 특히 안 좋은 면모들이 많이 있다. 올 시즌에는 그나마 좌완 상대로 치고 있긴 하지만은 원래부터 좌완한테는 약한 면모가 꾸준히 있던 놈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외에 뭐 슈아바라든지 오히려 좌완한테 잘 치는 아도리스 가르시아 이런 애들도 있긴 하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로블레스키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로블레스키도 포심이랑 슬라이더 투피치과인데 필라델피아는 매치 다음으로 이 슬라이더에 대한 구종 대처가 가장 안 좋은 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발목을 잡힐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로블레스키가 오늘 엄청 뭐 바닥은 아닐 거다. 마침 필라델피아도 빠딱 컨디션이 좀 별로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휠러는 지금 되게 잘하고 있죠. 뭐 좌완 투수 상대로는 이런 뭐 싱커 같은 것들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것들 활용을 해가지고 좋은 메모들이 많이 보이더라. 혈전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사이영 이런 그 대권 계열에 있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사실 못한 적이 별로 없어. 저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구속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구속도 막 좋은 날에는 96인가 96마일가량 찍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휠러가 사실 다저스한테 전적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긴 한데 그렇다고 다저스 빠따가 지금 엄청 최고조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배당도 그렇고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승패로는 차라리 언더가 나은 것 같고 승패보다는 저는 언더 접근을 한번 해볼만 하다. 얘네들이 이상하게 원정보다도 홈에서는 점수가 많이 안 나고요. 필라델피아도 원정 갔을 때 점수가 더 안 난다던가 홈런도 많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언더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